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려의 사실상 마지막 임금으로 불리는 우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왕은 고려의 한 줄기 빛이었던 공민왕의 아들인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공민왕이 반야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이 반야는 고려 말기 개혁가인 신돈의 시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왕은 평생 동안 그가 신돈의 아들이 아니냐는 정통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죠. 현대 한국 사학계에서는 기록이 모순됐다는 이유 등으로 우왕이 신돈의 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시절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역사서에 우왕은 신돈의 아들이라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신돈의 집에서 보내던 우왕은 7살이 되던 해 신돈이 처형당하면서 궁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할머니인 명덕태후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이후 공민왕이 시해되자 이님 등의 추대를 받아 고려의 3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비록 10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된 탓에 할머니인 명덕태후가 대리청정을 하긴 했지만, 우왕은 어린 나이에도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를 뒤흔들던 이인임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최영을 포섭해 이인임을 숙청해버리려고 했지만, 그의 그런 시도가 사전에 이인임에게 들켜버리면서 최영을 포섭하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죠. 이후 대리청정을 하던 명덕태후가 죽고 그녀를 지지하던 외척 세력들마저 숙청당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인임 일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의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인임을 숙청하려 했던 것도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우왕은 나라실을 모두 이인임을 비롯한 권문세족과 최영에게 떠넘긴 채 자신은 매일 궁에서 사냥이나 음주가무 또는 여자들을 밝히며 시간을 보냈죠. 유례없는 망나니. 근데 문제는 그냥 사냥을 사냥터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양아치들이랑 민가에서 장대를 들고 참새를 잡아다가 불에 구워먹고 백성들의 다 개를 때려 죽이며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저자에서 말을 탈 때 백성들이 도망치니 새로 만든 채찍으로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 번은 밖에 나가 노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는 한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왕은 생각했죠. 감히 왕이 놀고 있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 그리하여 그는 그 백성을 발가벗기고 말갈기에 매단 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외에도 그냥 백성들의 말을 빼앗고 기생을 태우거나 어떻게 해서든 백성을 괴롭히는데 열중이었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가 사냥보다 더 미쳐있던 것은 바로 여색이었습니다. 일단 지나가다 예쁜 여자만 보이면 바로 겁탈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신하들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한 신하의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자 강제로 빼앗으려 한 건 기본이고, 강인유라는 자가 딸을 시집 보내려 하자 혼인 전날 우왕은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딸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딸을 빼앗길까 두려워 모두 혼례를 치르지 않고 몰래 사위를 맞았다고 하죠. 이외에도 한 신하의 집에 갔더니 아내가 아름다워 가늠하였습니다. 신분도 쥐뿔 상관없이 이쁘면 노비도 가늠하였죠. 남의 처랑 가늠하고 여러 기생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셨던 최영 장군. 이처럼 한 나라의 임금이 전국은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자를 가늠하고 살인도 마음껏 즐겼던 우왕.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충신이 있었으니 유명한 최영 장군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왕의 비행에는 아랑곳 않고 이인임에게 아부를 떨 때 최영은 유일하게 왕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눈물을 흘리며 충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선대 임금들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죠. 충혜왕께서는 색을 좋아하신 건 사실이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했습니다. 근데 전하께서는 법도가 없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처럼 우왕이 희대 만행들을 벌일 때 어느덧 정권은 이인임과 그 일당들이 잡고 막대한 토지를 약탈하며 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판오분전 상황에서 성년이 된 우왕은 실권을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영에게 다가가 말했죠. 이인임 좀 제거해주세요. 장군. 이에 최영은 코를 외쳤고 아끼는 후배를 한 명 불렀습니다. 바로 이성계였죠. 이처럼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최고 권력자이자 대표적 권문세족이었던 이인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때부터 고려의 넘버원은 최영, 넘버2는 이성계가 됩니다. 또한 우왕은 최영을 완전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최영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우왕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나가서 활을 쏘고 격구를 즐기는 도중 우왕은 또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한 마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최영이 죽이지 말라고 말렸더니 우왕이 말했습니다. 장인도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면서 어찌 나는 못하게 하는가. 이에 기도 안 찬 최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왕은 그 마부를 베어버렸죠. 우왕에 마땅한 최후. 이처럼 정신 못 차린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우왕은 이인임 일당도 제거했으니 앞으로 남은 건 든든한 후견인 최영을 등에 업고 행복하게 실권을 행하는 날들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임을 제거한 지 고작 4개월 후 그에게 크나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대륙의 주인이 된 명나라가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즉시 명나라를 공격하자는 요동정벌을 주장하게 되죠. 물론 넘버2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최영이었기에 결국 요동정벌을 출발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발칙한 우왕은 최영 장군은 여기에 남아 나와 같이 정사를 돌보세요. 그리하여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 혼자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위화도 섬에 도착한 이성계는 이건 무조건 개죽음이다 생각했으며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해군입니다. 고려 대부분의 군사가 이성계와 함께 갔으니 최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손에 죽게 되죠. 한편 이성계의 꼭두각시 임금으로 전락한 우왕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환관 80여인과 함께 이성계를 죽이겠다며 그의 집을 급습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당시 집이 아닌 군영에 주둔하고 있었죠. 결국 이성계는 발칙한 우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을 참수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고려의 국운이 끝을 다했음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성계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